안녕하세요. 경희보건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질문과 대답으로 시간을 꾸며볼까 합니다. 생리가 너무 불규칙해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다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받고 체중 조절을 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어요. 보통 생리불순이 있으면 살쪄서 그래,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살찌는 거랑 연관이 많대 라는 정보들은 아주 많죠. 과연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언급하면서 체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생리가 불규칙해진 원인이 지방량 과다나 인슐린 분비, 대사장애 이런 내분비 장애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비만은 여성 호르몬, 물론 남성에게도 비만은 성호르몬의 변화를 주긴 하지만요. 여성에게 있어서도 성호르몬 불균형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5% 정도의 체중 감소만으로도 월경 회복과 배란 및 임신 유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통계도 있고, 비만인 여성의 경우 한 생리 주기에서 임신이 일어날 확률이 정상 여성에 비해서 평균 18% 정도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 있어서는 체중 조절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도 이전에 이어서 약간의 지루한 이론적인 내용이 좀 끼게 될 것 같은데요. 알면 힘이 되기도 하니 조금만 참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있어서는 정상 배란을 늘 설명드립니다. 정상 배란은 정상적인 월경 주기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그림은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 이제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여성분들이라면 봤을 법한, 아니면 궁금해서라도 한 번쯤은 찾아보셨을 법한 만한 표예요.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위키백과에서 출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월경 한 주기에서 난소 조직에서는 원시난포에서 성숙난포 배란, 그리고 배란이 한 번 되면 체온 변화도 이렇게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호르몬, 이 표는 좀 많이 보셨죠? 에스트로겐 수치,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 난포 자극 호르몬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궁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도표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그 기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림이, 이건 좀 딱딱하죠.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를 알아야 비정상인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 같은 그런 호르몬의 변화를 유발을 하는 게 어떤 기전으로 발생하는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주기에 따라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생리 직후에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이니빈, 이런 수치들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서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자극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 여포 자극 호르몬이 증가가 되는 게 난포와 그리고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을 다시 상승시키는 데는 아주 중요한 자극이 됩니다. 보통 배란이 안 되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여포 자극 호르몬 FSH라고 하는 이 자극으로 난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극을 줘서 난포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난포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증가가 되면 얘는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얘를 다시 감소시켜서 너는 그만 분비해 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의 증가는 또 이 LH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의 증가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H가 분비 폭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급상승하는 데에 훨씬 더 자극을 많이 주게 돼서 배란, 보통 이게 급상승하게 되면 하루에서 이틀, 평균적으로는 한 36시간 정도 됩니다. 그 36시간 안에 배란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인 거죠. 그렇게 배란이 되고 난 난포는 황체로 변동이 되면서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역시 두 번째 증가되는 사이클을 그리게 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배란 후에는 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FSH와 LH는 다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궁 내막은 두꺼워지는 그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다가 임신이 되지 않고 황체가 소멸이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다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감소는 바로 월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 거고, 이 과정이 정상적인 28일에서 보통 33일의 정상적인 월경 주기를 유지하시는 여성분들 몸에서 끊임없이, 이제 바로 여기로 다시 연결이 되겠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주 정교한 과정이 되는데요. 조금은 지루했지만,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데 왜 생리주기와 호르몬에 대한 지루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전형적인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FSH와 LH의 비율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혈액검사의 진단 툴로도, 그러니까 진단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게 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좀 길게 설명드렸던 인슐린이 높아지게 되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감소가 얘를 자극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인 상태를 알아야 이제 어떤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은 지루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시간상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바로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